사실 다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거나 오픈되어 관리되고 있는 동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동굴에 들어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는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미워하던 그 직원을 어떻게 해서든 그만두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와버리긴 했지만 우리도 많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미운 직원은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오히려 평소의 표정과는 달라 보였다. 마치 즐거워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래도 악산 자체가 큰 산이다 보니 동굴 자체도 엄청나게 거대했다. 하지만 거대한 동굴은 생각보다 길이 단순했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봤던 좁은 길들은 무슨 일인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은 넓은 공간으로 된 길들로 되어 있었다. 슬슬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게 된 우리들은 동굴 안의 한적한 곳에서 서로 챙겨온 도시락이나 밀키트 같은 식사들을 꺼냈고 밥을 간단하게 해결했다. 그런데 그때 장난기가 다분했던 남자 직원이 미워하던 직원이 가져온 김밥을 먹기도 전에 빼앗아 들고는 본인이 먹어도 되냐며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제가 아직 배가 고파서 말인데 이거 제가 좀 먹어도 괜찮죠? 문득 이 광경을 마주한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들 나만큼이나 저 직원을 싫어하는 걸까? 내가 보지 못했던 순간에도 다른 직원들은 이렇게 저 직원을 괴롭혔던 걸까? 계속되는 괴롭힘에 내가 지금 심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마음껏 드세요. 이따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김밥은 이거 한 줄뿐인데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네. 암튼 잘 먹을게요. 확실히 도가 지나친 장난이었다. 한 줄밖에 가져오지 않은 김밥을 빼앗아 가다니. 팀원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찌푸려지는 나의 눈살은 어쩔 수 없었다. 약간의 괴롭힘을 이용해 저 직원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건 나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건 장난도 괴롭힘도 아닌 그냥 정신적인 폭력에 가까웠다. 그만두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나도 나쁜 놈이지만 나보다 더한 나쁜 놈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적당히들 드셨으면 이제 다들 가시죠. 우리는 밥을 먹었던 자리를 정리한 뒤에 다시 출발을 했고 시간이 지나자 다리 같은 것이 나왔다. 건너야 하는 다리는 사이의 간격이 꽤 넓었지만 건너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 다리의 밑은 바닥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건너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 우리는 누가 먼저 건너갈 거냐는 주제로 논쟁을 하다 결국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먼저 건너가는 순서를 정하기로 했으며 처음 건너는 직원이 등산용 장비를 이용해서 다리 쪽에 고리를 걸어 미끄러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장난기가 많았던 남자 직원이 먼저 건너가는 걸로 정해졌고 순서대로 출발을 한 뒤 인원들이 고정할 수 있는 줄을 엮어가며 건너기로 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 아 진짜 왜 내가 먼저 가야 되냐고요. 저런 곳 건너다가 무너지면 내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에?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세요?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하기로 한 거잖아요. 누가 뭐 억지로 건너가라고 했나요? 본인이 가야 되니까 괜히. 뭐라고요? 말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네. 그럼 너 먼저 가보든가. 저는 건너갈 순서가 아닌데요. 왜 내가 가야 하죠? 본인이 졌으니까 빨리 건너세요. 꼴의 여자라고 회사에서도 봐주니까 아주 지가 왕인 줄 알고.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본인이 알아서 기었던 거면서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해주시면서 아주 의욕만 왕성해가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악화됐고 몸싸움까지 하기 이르렀다. 항상 장난기가 다분했던 남자 직원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난폭하게 행동했다. 우리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둘을 말리려고 할 때 여직원의 말에 극도로 화가 난 남자 직원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여직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버리자 여자 직원은 밀쳐져 그대로 앞에 낭떠러지 쪽으로 떨어졌다. 여자 직원의 비명소리는 정말 길게 메아리쳤고 다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멍하니 밑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었고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다. 여직원을 밀쳤던 남자 직원은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며 울부짖었고 그 상황에 비웃어대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도무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단 정신 차리고 바로 신고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꺼냈다. 진짜 여기 동굴이라서 전파가 안 터져. 산속 깊은 동굴 아니었기 때문에 휴대폰은 신호가 한 칸도 잡히지 않았고 신고를 하려면 직접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어 보였다. 팀장님, 어떡해요. 저 정말 진심 아니었어요. 일단 진정해봐요. 아직 밑에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바로 되돌아 나가서 119에 신고합시다. 여기는 휴대폰이 터지질 않아요. 주저앉아 있는 남자 직원을 부축해 일으키고 동굴 밖으로 다시 되돌아 나가려고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아까는 분명 길이 한 갈래로만 있어서 계속 걸어오기만 했는데 되돌아 나가려고 보니 세 갈래의 길이 나타났다. 이게 뭐지? 아까는 이런 길 없었잖아요? 길이 왜 세 갈래예요? 그랬었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우선 저희 따로 들어간 다음에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만 해봐요. 밖으로 이어져 있는 길이 확인되면 나와서 알려주는 걸로 해요. 막다른 길이 나와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나와도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왼쪽으로 갈래요. 그럼 제가 가운데로 갈 테니까 오른쪽 길로 부탁해요. 나는 남겨져 있는 미운 직원에게 오른쪽 길로 가달라 부탁했고 우리는 그렇게 나눠진 길을 따라 흩어지게 되었다.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랜턴을 찾아 켜고 다시 걸었다. 동굴 안이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 저 멀리 이어져 있는 길 끝은 보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나오는 어둠과 날카로운 바람 소리에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아무리 걸어도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점점 지쳐갔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을 때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 나는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고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지만 빠르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 점점 악화만 되어가는 상황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전부 다 망했어. 미운 직원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이런 나쁜 계획을 생각했지만 팀원 한 명은 죽었을지도 모르고 나머지 2명은 패닉에 빠져 있으며 나 또한 다쳐버려서 이 동굴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뭔가 내가 벌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몸을 추스르고 어떻게든 저 앞을 확인하려 일어나려던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 목소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친 몸을 이끌고 빠르게 가보았다. 하지만 소리가 들려왔던 곳에 직원은 없었고 랜턴으로 어두운 앞에 길을 비추며 조금씩 안으로 걸어갔다. 내가 걸어온 길과는 다르게 옆쪽으로 이어져 있는 길이 보였는데 아마도 왼쪽과 오른쪽은 길이 이어지는 길이었나 보다. 제발 무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있는 힘껏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갔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 직원은 더 이상 살아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거 진짜 아니지? 꿈이지?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지? 마지막 남아있던 그 직원은 입에 돌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다. 입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있는 돌로 인해 깊게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과 함께 일그러져 있었다. 눈물과 웃음이 같이 나온다는 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걸까? 난 더 이상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는 계획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다. 남은 직원이 걱정되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직원분은 괜찮으시려나? 그리고 보니 내가 그 직원을 미워하는 바람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거나 다름없네. 이 모든 상황이 후회의 연속이었다. 그때 내 뒤로 들려오는 발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팀장님, 괜찮아요? 혹시 후회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나 미워하던 직원이 서 있었다.
난 그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상관없이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했다.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제껏 챙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나는 진심으로 그 직원이 반가웠고 또 걱정됐고 너무 반가웠기에 활짝 웃기까지 했다. 내 말을 듣자마자 그 직원의 무미건조한 표정에 살짝 떨림이 보였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울음기 가득한 얼굴로 억울하다는 듯 무언가 말을 하려던 그 직원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며 아무런 표정조차 짓지 않으며 나를 응시했다. 다시 한번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는 너무 두려웠다. 내가 항상 힘들어할 때마다 배려 없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새끼는 떨어뜨려 죽였고, 항상 식탐이 많아서 제 음식까지 뺏어 먹던 새끼는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먹게 해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이, 아직 내가 직원같이 보이나 본데 하나 알려줄게. 여기 악사는 니네들이 재미를 위해서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기운도 더럽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나 같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홀려 장난을 치거나 죽게 만들기에는 아주 최고의 장소거든. 너 누구야? 그 직원의 눈은 눈동자가 위로 한껏 올라가 마치 귀신처럼 흰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입이 찢어질 듯 웃으며 그것은 계속해서 얘기했다. 어차피 니네 이 새끼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이 자식은 너희한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너는 제일 높은 사람 같은데 다른 새끼들이 장난치는 걸 말리지도 않았지. 난 그저 이 새끼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줬을 뿐이야. 설마 우리를 다 죽일 생각이었다고? 그래, 니들 전부 다 죽여버린 뒤에 이 새끼도 죽여서 흔적을 남기지 않을 생각이었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걸려버렸네. 아까 그 새끼 비명 지르게 두지 말 걸 그랬어. 너무 즐거워서 그만 소리 지르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지 뭐야.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래, 내가 미워했던 건 맞지만 당신을 죽인다거나 상황을 나쁘게 만들려고 의도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발. 직원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다가 이내 나와 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르렁대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난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웠다. 아, 재미없어. 네 반응을 보니까 흥미가 다 떨어졌어. 살려는 의지가 없는 인간은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 바뀌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나는 발목이 아픈 것도 잊은 채로 랜턴을 들고 미친듯이 뒤를 돌아 뛰어나갔다. 뛰고 또 뛰었다. 그렇게 정신을 놓고 뛰어나가다 갑자기 피부에 닿는 따사로움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동굴의 입구에 도착했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119에 전화를 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신없이 이야기한 뒤에 전화를 끊고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그 직원이었다. 나는 겁에 질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이제 더 이상 통증으로 인해 움직일 수도 없었다. 저리가. 팀장님, 괜찮으세요? 저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아까 다 같이 산을. 연기하지 마, 이 악마 새끼가. 나는 움직이기 힘든 몸을 바둥거리며 소리를 질러댔고 이때 소리를 지르고 있던 내 목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도착했다. 내가 말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동굴을 수색해 죽어있던 직원들의 시체들을 수습했다. 입에 돌이 가득 담긴 채로 죽어있던 직원의 시체는 그대로 옮겨졌지만 낭떠러지에 떨어진 시체는 온전하게 찾지 못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튀어나와 있던 곳에 걸려있던 오른쪽 팔 한쪽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동굴에서 생긴 사고는 시체를 수습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난 실려 나오는 시체들을 다시 한번 마주했고 정신이 나간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요. 물론 저렇게 만들 거라는 생각은 수도 없이 했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울부짖는 직원을 뒤로하고 나는 안도감이었을까? 모두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는 정신이 나가버린 듯 잠에 빠져들었다. 첫 번째 밤, 직원의 답장은 퇴근 시간을 한참 지나 늦은 저녁에 왔다. 출근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그날 너무 아파서 출근하지를 못했다고 했다. 내일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해서든 참석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뭔가 메시지의 말투가 평소와 다른 부분이 거슬렸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잠에 들었다. 드디어 약속 당일이 되었고 우리 팀은 악산 앞에 모였다. 두 번째 밤. 네. 와,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상쾌하네요. 팀장님, 이거 지금 저희 회사에서 밀고 있는 제품 입어봤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걸 하나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하러 와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다들 오신 것 같으니 슬슬 출발하시죠. 나는 모인 사람들을 확인했고 인원은 아이 때문에 오지 못한 직원을 제외하고 딱 맞았다. 그 직원은 맨 뒤에 힘없이 서 있었는데 아픈 사람을 억지로 부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나왔으니 계획대로 출발하기로 했고 우리는 악산을 오르며 동굴로 향했다. 세 번째 밤. 올해 여자라고 회사에서도 봐주니까 아주 지가 왕인 줄 알고.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본인이 알아서 기었던 거면서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해주시면서 아주 의욕만 왕성해가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악화됐고 몸싸움까지 하기 이르렀다. 항상 장난기가 다분했던 남자 직원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난폭하게 행동했다. 우리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둘을 말리려고 할 때 여직원의 말에 극도로 화가 난 남자 직원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여직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버리자 여자 직원은 밀쳐져 그대로 앞에 낭떠러지 쪽으로 떨어졌다. 네 번째 밤. 마지막 남아있던 그 직원은 입에 돌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다. 입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있는 돌로 인해 깊게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과 함께 일그러져 있었다. 다섯 번째 밤. 지금이 없어. 네 반응을 보니까 흥미가 다 떨어졌어. 살려는 의지가 없는 인간은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맘 바뀌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나는 발목이 아픈 것도 잊은 채로 랜턴을 들고 미친듯이 뒤를 돌아 뛰어나갔다. 뛰고 또 뛰었다. 저분 왜 저렇게 되신 건가요? 분명 예전에는 활기 넘치고 멀쩡한 분으로 기억하는데. 아, 저분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팀원들이랑 악산의 동굴 같은 곳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만 들어서. 아, 그 사건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저분이 악산에 갔다가 저렇게 된 건가요? 어우,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셨길래. 저 정도면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요. 서로 팀워크도 좋고 진짜 보기 좋은 팀원들이었는데 다들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또 팀장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렸으니. 난 벌을 받고 있나 보다. 아마도 사람을 미워한 죄일 거다. 장난이랍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괴롭혔던 내 벌은 평생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이 반복되는 동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누가 제발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악마 같은 웃음소리, 비명소리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혹시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라면 날 좀 죽여줘.